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오후 2시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감염자 33명이 모두 수도권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인천 개척교회 모임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두 차례 잇따른 소환 뒤에 내려진 구속영장 청구 결정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2시간쯤 전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에 대해서도 영장이 함께 청구됐는데요.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와 더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에 대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이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회계 부정 행위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것, 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도 함께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더해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해선 2017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까지 더해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당초 삼성물산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걸로 볼 수 있다는 배임 혐의가 적용될지도 관건이었는데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며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시민 판단을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위원회에 부의할 것인지를 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거론한 경고성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을 이미 준비 중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된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탈북민들이 수십만 장의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는 보도를 보았다며 가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남측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단단히 각오해둬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3가지를 거론하며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남북 군사 합의를 있으나마나한 합의로 깎아내렸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가 나오자 통일부는 예정에 없던 정례 브리핑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하며 이미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하여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개선 방안은 법률 정비 계획이며 정부가 발의하는 법률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의붓 어머니에 의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의식을 잃은 9살 어린이가 끝내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의붓 어머니는 물론 친아버지에 대해서도 상습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저녁 여행용 가방 안에 갇혀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살 A군이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병원에 옮겨진 뒤 인공호흡기 의전에 왔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제 구속된 40대 의붓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여행용 가방 2개에 번갈아가며 모두 7시간여 동안 A군을 가뒀다고 털어놨습니다. 첫 가방 안에서 소변을 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가방 안에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달 전 이 의붓 어머니의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 9세 나이 치고는 좀 말라 보였거든요. 23kg 정도 나갔고 얼굴하고 발 이런 데 포함해서 정이 굉장히 많았고 하지만 경찰은 전화로만 상태를 살폈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제 위험도 판단을 해서
학대 우려 과정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관리를 해요. 전화 모니터링 같은 거로 이제 어떤 정보의 의미가 더 커요. 신고 일주일 뒤 가정을 방문한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한 4번 정도 이제 부할 때 이제 옷걸이를 통해서 아이가 이제 거짓말하거나 말 듣지 않았을 때 이제 체벌했다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부모도 시인을 했고요. 경찰은 A군의 친아버지도 체벌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해 병상 활용 모의 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 3명을 추가로 적발해서 이 중 1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지역 대규모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공동 활용 모의 훈련이 내일 실시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되는 모의 훈련은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하고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설정해 진행됩니다. 특히 지역별로 치료 병상이 부족하고 투석 환자와 임산부, 신생아 등 특수 환자 병상이 부족한 상황 등에 대비합니다. 이번 훈련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소방청,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정부는 모의 훈련을 통해 개선 사항을 확인해 수도권 병상 공동 대응 체계 세부 운영 지침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3명을 추가로 적발했고 이 가운데 1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어젯밤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클럽과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전국 7,90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56%인 4,400여 곳이 영업 중지 중인 것을 확인했고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서울 경기 지역의 2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음식점과 카페 6,500여 곳, 체육시설 1,100여 곳 등 41개 분야 4만 3천여 개 시설을 점검했고 이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이나 발열 체크 미흡 등 764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지도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오늘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오후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작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 볼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3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국내에서 발생한 게 33명인데 모두가 서울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인천과 경기 지역이죠. 네. 해외 유입이 6명이고요. 현재 90.3%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857명이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망은 273명이고 치명률은 2.35%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사망자가 없었죠. 네. 지금 근데 이제 수도권 교회 소모임 관련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 초부터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그 2차 전파, 3차 전파가 술집과 노래방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전파가 나타났습니다. 네. 또 얼마 전에는 쿠팡 물류센터 아직도 확진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좀 잦아든 상황이고요. 네. 이제는 인천 지역, 부천 지역의 종교 소모임,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임을 통해서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0개 교회에서 지금까지 6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63명 가운데 2차 감염, 그러니까 접촉자가 전파된 게 절반이 넘는 33건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접촉자들이 더 있을 테니까 확진자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한 곳에서의 어떤 집단 감염보다는 이제 산발적인 감염이 좀 나타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것은 일단 무증상 감염을 고리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에서 밀접 접촉하는 상황에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 아닐까요? 개척교회 소모임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검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확진자 중에 당시에 70%가 증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만큼 수도권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지금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무증상이기 때문에 이 감염 연결고리를 참 찾기가 힘들고요. 그러네요. 더욱더 조용하게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또 어디서 터질 것인지 궁금한 상황인데 사실은 또 서울에서 노인 대상으로 이제 다단계식 건강용품 판매 업체 얼마 전에 확진자가 1명이 나왔었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70, 80대가 여기에 많다고 합니다. 노인들을 네.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벌써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증상이 일단 있어야 선별적인 검사나 이런 것도 가능할 텐데 방역 당국도 이른바 산미를 지금 감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 밀폐된 곳에서 좀 밀집된 상태로 밀접한 접촉을 하면 여지없이 수도권에서는
더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급적 모임은 좀 뒤로 미뤄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로 번질 가능성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어떤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건 좀 자제하고 모임들도 다음 주말까지는 일단 좀 미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보건용 마스크보다는 조금 가볍고 얇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이제 내일 나온다고요. 오늘도 굉장히 덥습니다. 날씨 네. 기온이 많이 올랐고요. 요새 이제 서지컬 마스크 또는 뭐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얇은 거 쓰시는 분들 많죠. 네. 이게 이제 비말 차단 효과가 있는데 네. 그것만큼 가벼운 이른바 비말용 마스크가 내일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숨쉬기도 이제 편하고요. 또 침방울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보통 우리가 KF94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밀착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보건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서너 겹이나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개발된 비말용 마스크는 비말이 차단이 되는데 2겹이니까 훨씬 네. 더 가볍고 얇은 거죠. 이게 침방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게 방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침방울이 묻어서도 이제 침투를 안 할 수 있고 제 비말도 이제 새어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가격도 500원 정도로 저렴한데 네. 일단 내일부터 온라인 판매가 시작될 예정인데 내일 준비된 물량은 아무래도 좀 적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KF94나 80에 비해서는 어떤 바이러스 차단 효과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도 되겠죠.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잠시 효과가 후에 있을 얘기 것 더 같습니다. 나누도록 네. 하고요. 자, 현정 연결해서 먼저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39명이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629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32명으로 총 90.3%가 격리 해제되었으며 현재 857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추가는 없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273명으로 전체 치명률은 2.35%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확진자의 39명 중에 해외 유입이 6명이었고 지역사회 발생이 33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된 확진자 6명은 미주 지역에서 1명, 그리고 파키스탄 2명, 아랍에미레이트 1명, 카타르 1명, 그리고 필리핀 1명 등이었습니다. 6월 4일 12시 기준으로 국내의 주요한 집단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부천시 쿠팡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전일 대비하여 1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총 12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물류센터 근무자는 77명이었고 이들로 인한 접촉자는 43명이었습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하여 11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 6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인천 지역이 38명, 서울이 18명, 경기도가 10명이었습니다. 접촉자에 대한 관리와 감염원 조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기의 군포 안양 목회자 모임 관련해서는 3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목회자 모임 참석자가 6명이고 이들로 인한 접촉자가 12명 발생하였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관련해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예수제자교회 전도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1명이 누적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중구 소재 KB생명보험 TM보험 대리점에서는 자가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규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의 리치웨이 회사와 관련해서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9명의 확진자를 확인하여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직원과 또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의 집단 발병이 71.8%로 36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도 45명으로 8.9%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집단 발병 중에 96.2%, 감염 경로 조사 중인 사례 중에 73.3%가 수도권 지역에 해당됩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종교 소모임, PC방, 학원 등 다양한 장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으며 이런 확산세가 지속되면 다수가 밀집밀폐된 공간을 통해서 대규모의 유행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가능하므로 수도권 주민께서는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기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상에서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등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집단 발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밀집하여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찬송, 식사를 함께 하는 등 비말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해 주시고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에는 참여자 간의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대폭 줄여주시고 의심 증상자의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배를 보실 때 식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침방울이 튈 수 있는 노래 부르기 등의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자체가 기발령한 행정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운영자제를 공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 제한,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관리자에 대한 지정, 실내 소독과 환기, 2m 이상의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에서도 해당 시설들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어제 하루 동안 6분의 완치자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치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등을 농축하고 제재화하여 중증 환자들에게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많은 혈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또는 격리 해제 후에 14일 이상이 경과하신 분은 참여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연결해서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이충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브리핑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아무래도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 모임에서 11명이 더 늘어서 지금까지 최소한 6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군포 안양의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도 3명이 늘어서 18명. 또 새롭게 좀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대상 다단계식 건강용품 판매업체인데요.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제품 네. 설명회에. 네. 여기서 지금까지 당국 발표는 10명인데 서울시에서는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집단 발병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 네. 업체 직원도 감염이 됐었고 여기 세미나에 참석했던 노인분들도 한 명은 쓰러져서 처음에 확진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이제 저희가 브리핑 연결 전에 이제 마스크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KF94와 80에 비해서 이 의료용 마스크라고 하죠. 이것들을 쓰면 자신의 이제 비말이 남에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건 좀 효과가 어떨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KF94는 거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제대로 제대로 착용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코를 누르게 돼 있는데 네네. 이게 뜨게 되면 비말 차단 효과가 거의 없는 아하.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은 1시간만 제대로 착용해도 굉장히 숨이 차고 숨이 가쁩니다. 맞습니다. 또 더위고 지금 오늘 대구 같은 경우는 30도가 넘는데 네.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서지컬 마스크,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좀 가벼운 걸 쓰시는데 네. 이건 또 여기가 좀 들뜨기가 쉽잖아요. 네네. 그래도 본인의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고 어느 정도 상대방의 비말이 날라와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지금 내일부터 보급이 되는 비말용 마스크는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덴탈 마스크는 좀 여기가 들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그 겹을 두 겹으로 좀 네 겹인데 두 겹으로 좀 보건용 마스크를 두 겹으로 줄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얇아졌지만 서지컬 마스크와는 좀 다르게 여기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가 있어서 좀 밀착 아마, 효과가 예, 있군요. 그런 제품이 내일부터 좀 나올 예정입니다. 개당 한 500원 정도의 온라인 상당히 판매가 이제 된다고 3분의 1 하니까. 정도 가격이니까 상당히 그러네요. 저렴하지요. 네, 여름에는 좀 많이 착용들 하실 것 같네요. 앞서 이제 잠시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혹시 모를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수도권에서도 모의 훈련이 또 실시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한시도 그렇고 미국의 뉴욕도 대규모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준비를 해도 병상이 좀 부족할 모자라고. 수밖에 없고요. 중환자 치료 시설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스럽죠. 네. 그래서 일단 모의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수도권에서 하루에 1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100명 환자가 넘는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환자 분류입니다. 네. 중증과 경증을 나누어서 각각 필요한 시설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분류를 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부족한 게 어떤 건지를 일단 모의 훈련을 통해서 보완하기로 했고 네. 또 인력이나 물자나 이런 부족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 그렇죠.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네. 이런 것들을 상정해서 가상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좀 미비점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꼭 필요한 훈련 같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 산하에 있었는데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켜서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죠? 일단 그런 안이 어제 나왔는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질병관리본부가 복지부 산하에 있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장, 뭐 정은경 지금 질병관리본부장 방금 보셨지만 네. 독립된 예산권 인사권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가 다 이제 그걸 이제 조절했던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는 이제 복지부에서 독립해서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또 권역별로 센터가 또 생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제 일부 전문가가 그러니까 감염병 전문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있는데 이게 네. 연구 조직이거든요. 질병, 뭐 만성병 또는 감염병을 연구하는 조직인데 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거를 다시 복지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질병관리청으로 독립을 하는데 이 연구 조직이 복지부로 넘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전히 전문적인 좀 데가 이원화되는 느낌이네요. 질병관리청이 더 전문적일 텐데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네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어떤 인사 적체나 이런 게 있을 때 질병관리본부로 사람을 내보내서 잠깐 들르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근무하게 해서 이런 적시를 해소했던 게 아니냐 하고 네.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뭐 어떤 전문적인 어떤 독립적인 질병관리청으로 간다면 연구 역량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이충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또다시 적자로 돌아섰는데 그 규모가 9년 3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품 수출이 급감한 데다 외국인 배당 지급도 몰리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31억 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는데 경상수지 적자폭은 2011년 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여파로 상품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미국, EU 등 주요국의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반도체와 승용차 같은 주요 수출품의 물량과 단가가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이 급감하며 상품 수지 흑자액은 47억 달러 넘게 줄었는데 2012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여기에 연말 결산법인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4월에 몰리면서 외국인 배당이 포함된 본원 소득 수지도 22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 실적 악화로 배당금 지급액이 줄면서 적자 폭은 같은 기간 19억 달러 줄었습니다. 유가 급락 등의 영향으로 상품 수입도 1년 전보다 17% 가까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여행객이 줄면서 여행 수지 적자 폭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억 달러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한은은 다만 경상수지 적자 흐름이 계속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플러스 4.4억인 걸로 현재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다소 긍정적으로 흑자로 이제 5월에는 보이지 않을까.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되면서 4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 투자와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모두 전달보다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지난해 여름이었죠.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무차별 폭행해 전국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1심 재판부가 오늘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옆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립니다. 지난해 7월에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21만 명이 동의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합차 운전자 34살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다며 특가법이 아니라 재물 손괴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로 운전 중에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동차 뒷좌석에서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5살과 8살 난 자녀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인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A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줬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남부지방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벌써 포항은 34.4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강릉과 광주 31도, 대전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습도는 높지 않아 그늘에서는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입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황사가 날아오면서 중부와 영남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영남 지역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춘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한낮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